자료집에 페이지 21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도 과거에는 검사 생활로 출발을 해서 법조인으로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검사 생활의 시초에 임명장을 받을 때 물론 검사 임명을 하는 주체는 대통령 명의입니다마는 임명장을 받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한 명씩 검사들한테 임명장을 줍니다.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를 물론 직접적인 지휘를 못하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개개별적인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또 검찰총장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안고 있는 직접적인 피의자가 언제든지 될 수도 있는 장관으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은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조국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으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쭉 언론에서 발표가 된 입시 비리, 표창장 위조니, 불법 재산 증식이니 하는 이런 그 과거적인 감성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관이 된 사람이 이제 가짜 표창장 만들고는 하지 않겠죠. 그럼 오히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다른 장관이 아닌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이념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념 논쟁이 진부하다. 이제 와서 좌파 우파 가리느냐 하겠지만은 특히 이 지점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점에서는 좀 가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헌법과 법의 이념, 우리 대한민국 법체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직책을 행정부에서 지는 그 부서장입니다. 알다시피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한 게 아시죠? 그 담당 업무 부서가 법무부입니다. 또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등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부서가 법무부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을 다시 말해서 조국을 시켰다는데 바로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질서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내포하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이 부분이 헌법적인 기본질서를 부정할 수 없는데 우리 조국 장관이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양반이 1987년도 출판된 석사학위 논문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에 적었습니다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입니다. 1917년이 공산 제국주의가 종주국인 소련이 출범한 러시아 혁명이 출범한 1917년 약 100년 전이죠. 그 1917년부터 공산 정권이 안정이 된 1938년까지 세계 최초의 공산 정권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것이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 제목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이 논문은 일본에서 그 당시에 나온 유명한 그 책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짜집기 수준으로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비판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에서 굳이 그런 논문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쓴 사람을 장관을 시켰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주제어를 보면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뭐 전시공산주의, 신경제 정책. 거기다가 이 양반이 그 편력에 참가한 책이 또 한 권 뜨더라고요. 그 제목은 레닌이란 뭐 아시다시피 소비에트 공산혁명의 뭐 자칭 영웅이죠. 그 민족 해방 운동 태제 노선 역사 사례라는 편력서를 또 조국이 관여를 해서 냈습니다. 젊은 시절입니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 90년대에 와서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소위 산호맹 사건으로 조국이 입건되고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 산호맹 산하에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기관지, 우리 사상이라는 기관지, 우리끼리라는 우리가 또 우리법연구회라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느냐는 또 의심도 갖게 될 만합니다. 하여튼 제목이 또 우리 사상입니다. 남의 사상이 아닌 또 우리 사상에 창간호와 이월호에 조국은 유선종이라는 가명을 사용을 해서 그 당시 조국이 맡은 직책은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입니다. 남한 공산주의가 아니죠.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사무처장 또 강령연구실장으로 핵심 이론가로 활동을 하면서 유선종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최근에 밝혀내서 언론 인터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 제목은 PDR론, 소위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 다시 말해서 레닌의 혁명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논문이 바로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논문을 창간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는 또 유선정이라는 가명을 이용해서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해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당 강령을 만드는 지침까지 만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호맹 판결 당시에는 강령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판사도 속았던 것 같아요. 판사도 속아서 아마 집행유예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논문의 내용은 보면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행동 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 또 강령의 내용, 다시 말하면 사적 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 이런 내용으로 강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발표한 논문입니다. 과연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산호맹으로 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 89년부터 활동한 그 사람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와서 밝힌 은행을 비교를 해봅시다. 산호맹 사건 연루에 대해서 조국이 하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물론 자랑스러워한다고 표현하면 혼나겠죠. 근데 핵심은 뒤쪽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혔죠. 오히려 김진태가 밝히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밝히면서도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전향이란 표현이 주홍걸 씨처럼 낙인을 찍힐까 봐 두려워서 못하겠다. 어쨌든 결론은 전향을 안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변명이 궁색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습니까? 양립할 수 없는 모순관계입니다. 나는 뜨거운 얼음이면서 차가운 얼음이다. 문학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얼음은 차가우면 찹지 따뜻할 수는 없지요. 사회주의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해체되기 전까지 소련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소련방, 영어로 USSR입니다. USSR 소련의 정식 명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입니다. 공산주의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도 그 사회주의라는 말을 자본주의,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로남불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행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를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정신 도착적이 아닙니까? 지 재산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하고 남의 재산은 공동으로 같이 하고 조로남불입니다. 그리고 더 뭐 어차피 나온 김에 조럴 해저드라는 말도 씁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인 해이. 거기 오럴 해저드. 워낙 이 양반이 SNS를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유명한 예언가에서 따왔는데 자기가 아마 젊은 시절부터 SNS상에 공자님 같은 말씀을 많이 짓걸어 뒀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되돌아와서 예언이 맞았다. 그래서 조스트라다무스다. 조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은 옛날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주인공이 보면은 미래 또는 과거에 날아간 주인공이 현재의 나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따서 조국의 별명을 조터 스텔라라고 붙인 것도 봤습니다. 더 웃긴 것은 조적조입니다. 조국의 적은 이 양반 이름이 조국이죠. 마더 칸철입니다. 이름이 조국인데 그 적은 바로 조국입니다. 저는 전대엽 대자보의 가장 최근호에 아주 재밌는 신라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조국이야말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섭렵한 융복합 인재다. 참 옛날에 융복합 인재 누가 좋아했습니까? 노무현, 김대중부터 해서 좌파 정권의 융복합 인재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산호맹 전 가족을 동원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재산을 늘리는 방법, 자본주의를 섭렵한 융복합 인재, 한정상속, 부동산 경매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죠. 채권 양도, 위장 전입, 위장 이혼에 성명 개명까지 아니 생년월일 바꾸기까지 허위 임대 이런 식으로 융복합 인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개헌 전국에 개헌안을 주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년 전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훨씬 지났네요. 봄이었으니까. 당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정무수석인 조국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개헌안을 제시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왜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개헌안의 내용이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 그리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설립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유명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 전형적인 사회주의 요소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로 청문회까지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죠. 바로 그 사람을 이 헌법 개정의 주무부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주무부서에 앉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앞으로는 뻔한 거죠.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 최근에 어제입니까?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하기에는 적임자다. 검찰개혁.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심히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는 선진국, 소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공수처가 설치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검찰 이외에 특수한 수사기관을 대통령 직할에 둔 것은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굳이 예를 든다면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염정공서 같은 반부패 공서 같은 그 아주 일부분 도시국가적인 작은 중국 영향권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굳이 세계 경제 10대국인 우리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공산당식 인민위원회에 해당될 수 있는 지방경찰제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충수와 무리수를 알고도 임명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 과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소위 사회주의 혁명의 완결판으로, 그래서 저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과의 갈등이 아까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마는 청문회 마치자 말자 조국 부인을 기소를 함으로써 검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한 가지 두려운 점은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보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폭력국회법상 의사진행 방해죄로 59명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입건이 돼서 자유한국당 거의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이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까지 수사를 하는데 야당 정치인을 똑같이 하겠다 할 때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어쩌면은 황교안 대표부터 수사를 거부를 하면은 거부하는 그대로 조국의 부인처럼 그냥 법원에 넘겨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나오면은 당장 내년 국회의원에 출마 자격이 없어집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입건이 돼서 내년 공천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자유민주 애국 진영에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일면 충분히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처럼 힘들지만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글귀입니다. The rest is silence.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햄릿의 마지막 독백 구절입니다. 햄릿이 마지막 결투에서 독을 바른 칼에 찔려서 죽으면서 The rest is silence. 남은 것은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바꾸어서 The rest is resistance입니다.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우리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변곡점까지 올라온 이 사태에서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저항권, 레지스탕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는 행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촛불혁명에 대응하는 진정한 시민혁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하면서 너무 선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면서도 좀 그래서 마치겠습니다.